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9월 19일 새벽이었죠. 미국 연준이 드디어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것도 0.25%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그것의 2배인 0.5% 빅 컷. 자, 이 같은 금리 인하는 큰 틀에서 보면 16년 만의 금리 대전환기에 해당합니다. 아시다시피 경제와 투자의 가장 기본은 금리입니다. 자, 그런데 기본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땅이 흔들리면 어떤 현상을 초래할 수 있나요?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즉,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투자에서는 변동성이 커질수록 오히려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왜? 변동성이 커지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다고 해서 기회일 수는 없겠죠. 투자니까.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는 사람에게는 기회이겠지만 그것을 모르거나 오히려 잘 활용하지 못하면 기회는커녕 악몽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 0.5% 빅컷. 이것에 숨겨져 있는 두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인 솔루션까지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은 왜 베이비 스텝 0.25가 아니라 한꺼번에 빅컷 0.25 곱하기 2번을 했을까요? 0.5%. 자, 이 같은 빅컷에 숨겨진 두 가지 팩트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는요. 왜 0.25가 아니라 0.5 빅컷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두 가지로 쪼개어 볼 수 있는데, 자, 1-1이죠. 그러니까 1-1. 자, 왜 빅컷을 했을까? 소위 R의 공포, 즉 경기 침체의 공포 때문이 아닐까. 이미 경기 침체가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파월, 특히 연준에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당장에 이 경기 침체를 안정하기 위해서는 빨리 0.25가 아니라 그 2배인 빅컷을 단행해야 된다. 즉, 자칫하면 이것은 파월의 좌절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것이 빅컷을 하게 된 첫 번째 배경일 수도 있고, 또한 반대로 두 번째 배경을 살펴보면요. 경기 침체는 아직 심각하지 않아. 그런데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예방 차원에서라도 금리 인하 폭을 앞당길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것은 파월의 야망입니다. 즉, 파월은 금리 인상을 늦췄습니다. 2022년도에 금리 인상을 시작했잖아요. 사실은 그 전에 2021년도 1년 전에 금리 인상을 시작했어야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죠. 자, 그 때문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파월이. 그런데 이 금리 인하도 자칫 잘못해서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금리 인하가 늦춰져서 자칫하면 경기 침체, 경착륙이 오면 엄청나게 파월은 더 큰 욕을 듣는 거죠. 그래서 파월은 앞에는 실수했지만 금리 인하 시기는 잘 해야겠다, 관리를 해야겠다. 자, 그 결과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파월을 욕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이 빅컷 배경의 두 가지. 첫 번째는 R의 공포, 경기 침체가 이미 왔어. 자,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서둘러 빅컷, 금리 인하를 확대해야 돼. 그것 때문에 0.25가 아니라 0.5 빅컷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경기 침체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연착륙을 위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파월의 야망, 자, 그런 차원에서 빅컷을 했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가 첫 번째 팩트인 빅컷 배경 두 가지. 자, 근데 두 번째 팩트는요. AI 거품 논쟁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자, AI 거품 논쟁이 왜 우리 한국에 특히 중요하냐면 이게 반도체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AI 거품 논쟁도 두 가지 관점에서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2-1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현재의 AI 거품 논쟁이 2000년 닷컴 버블과 같은가.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무늬만 인터넷 기업이다 하면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아무런 실적이 없는데 주가만 엄청나게 올랐던, 폭등했던 기업들이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닷컴 버블 때 사기다, 사기. 이런 이야기도 많았죠. 과연 지금 현재의 AI 거품 논쟁도 2000년 닷컴 버블과 같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사기다라는 거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즉 2-2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아니야. 지금의 AI 거품 논쟁은 백보를 전진하기 위한 일보 후퇴야, 즉 조정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2022년도 금리 인상이 시작되었던 그 해의 4분기, 즉 11월 달에 빅테크 주가들이 고점 대비 무려 2분의 1 토막은 얌전한 것이고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났던 시기입니다. 엔비디아도 엄청나게 3분의 1 이상 크게 떨어졌죠. 자, 그 이후에 엔비디아만 하더라도 10배 이상 올랐잖아요. 자, 그런데 2022년 4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금리 인상이 시작된 2022년 2월 달부터 4분기까지 보면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후에 또 빅테크 주가들은 크게 올랐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보면 AI 거품 논쟁은 백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조정에 불과할 수 있다. 자, 이런 관점도 있는 거죠. 그런데 AI 거품 논쟁과 관련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한 번 만들어진 기술은 결코 죽지 않는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끌어올린 주가 거품이 실적으로 증명되기까지의 시간이 핵심인 거죠. 사기다, 사기 했던 2000년 닷컴 버블도 결국 우리는 지금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즉 2000년 닷컴 버블로 기준으로 하면 그 인터넷 기업들이 죽었던 기업들은 다 죽어버렸고 인터넷으로 계속 살아남았던 기업들은 실적으로 증명되는 시간까지가 다소 길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AI 거품 논쟁도 두 가지 관점이라고 했죠. 2000년 닷컴 버블이다 할 때는 이게 2-1 할 때는 5년 이상 걸립니다. 그죠? 최소 5년 이상. 반대로 아니야 2-2 즉 백보 도약을 위한, 백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조정에 불과해라고 할 때는 그때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하면 채 1년도 걸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0.5% 피컷에 숨겨진 두 가지 팩터, 첫 번째는 피컷의 배경을 살펴보자. 그게 두 가지 관점이었죠. 파월의 좌절 또는 파월의 야망. 두 번째, AI 거품 논쟁, 이것이 두 번째 팩트인데 반도체를 포함해서 AI 거품 논쟁도 두 가지, 2-1, 즉 사기다, 사기 2000년 닷컴 버블. 아니다, 2-2, 백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 조정이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경제와 투자 시장은 두 가지 관점, 즉 최악의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최상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최악의 경우에서 보면 1-1과 2-1의 결합, 즉 왜 연준은 B컷 0.5% B컷을 했을까 할 때 1-1이 무엇이었죠? 파월의 좌절. 이미 경기 침체가 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금리를 급하게 떨어뜨려야 돼. 이것과 2-1, 2-1은 뭐죠? AI 거품 논쟁이 2000년 닷컴 버블 때와 같아. 즉 사기다, 사기.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앞으로 최소 5년 이상 장기 하락할 수 있습니다. 국채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장기 채권 중심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즉 오히려 장기 채권은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최소 5년 이상 경제와 투자 시장이 좋지 않은데 미국 국채 장기채 시장에 누가 그 채권을 사겠습니까?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채는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할 수 있습니다. 팔아먹기 위해서. 그러면 채권 가격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최악의 경우입니다. 자, 이제 최상의 경우, 가장 좋은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왜 연준이 0.5% B컷을 했을까 하는 두 번째 이유, 파월의 야망. 아니야, 지금 경기 침체는 그리 심각하지 않아. 다만 예방 차원에서 연착륙을 위해서 지금 금리를 조금 더 많이 떨어뜨리는 것이 좋아. 자, 이것하고 그 다음에 2-2 AI 거품 논쟁도 아니야. 백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야. 자, 이렇게 생각한다. 그 두 가지가 결합되면
앞으로 1년 이내에 예컨대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50% 이상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최악을 생각해야 될까요? 최상을 생각해야 될까요? 어느 쪽을 배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예단하고 예측하는 것은 경제학자들의 영역이지 우리의 투자자들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현상을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최악도 아니고 최상도 아니고, 즉 최악의 경우와 최상의 경우 어딘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경기를 바라보는 관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다 다릅니다. 예컨대 지금 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야. 그래서 지금 금리를 떨어뜨리는 것도 심지어 B컷조차도 이미 늦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직 금리를 인하하기는 이르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금리를 떨어뜨리면 조정되어 가든 잡혀가던 물가, 즉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미국 경기 아직 좋다, 경기 침체는 무슨 말이야, 지금 계속 좋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자, 구체적으로 보면요,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미국의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1% 증가했는데 이것은 0.2%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시장 전망치보다도 0.3% 정도 크게 웃돈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최상의 경우 어딘가에 베팅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에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AI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산업도 2000년 닷컴 버블처럼 실적이 없고 무조건 주가만 높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변에 세상의 모든 서비스는 AI 앞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시시각각으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디든 튈 수 있도록, 즉 최악의 경우든 최상의 경우든 그것이 현재화되면 어디든 튈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솔루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이것은 기본적인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입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들어도 기본적인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구나 라고 어떻게 하면 되겠네 감이 오지만, 기본적인 공부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전문적인 공부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 제 책이라도 한 번만 읽었다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솔루션을 다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서너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한국 탈출입니다. 한국 탈출은 이번에 금리 인하랑 관계없이 제가 지난해부터 줄곧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한국 탈출. 자, 이번에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하면서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로금리나 심지어 1% 저금리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가 아킬레스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3.5%가 금리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 기껏 2%에서 2.5%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5%에서 보면 1%나 1.5% 정도 인하가 제 생각에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 금리와의 격차를 위해서도 그동안 많이 올리지 못했잖아요. 많이 올리지 못했다면 떨어뜨리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경제는 비록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그것에 따라서 한국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현재의 열악한 내수를 진작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는 당연히 한국 경제의 거시경제 운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만큼
금리 인하가 한국 경제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달에 소매 판매 지수는요, 작년 같은 기간과 대비하면 2.1% 줄었는데 이것은 올해 2월 달 0.8% 그때는 상승했거든요. 올해 2월 달을 제외하고 나면 지난해 7월부터 무려 1년째 계속 소매 판매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계의 실질 소득이 줄면서 금리가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가계에서 흑자, 즉 소득에서 지출을 뺀 가계 흑자액도 올해 2분기에 1.7% 감소했는데 이건 역시도 지난 2022년 3분기부터 따지면 8개 분기에, 그러니까 2년째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 B컷 금리 인하로 한국의 금리도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지만 내수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도 틀림없지만 특히 요즘 반도체 업황, 삼성전자 주식 좋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반도체법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반도체 기업들의 재정적인 지원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 때문에 AI와 맞물리면서 반도체 라인이 굉장히 확장됐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언젠가 그게 내년이다라는 가능성이 높은데 반도체 공급이 포화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즉 삼성전자가 AI까지 안 가더라도 반도체, 삼성전자의 기본 메모리 칩 시장도 위축될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요즘 맥을 계속 못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반도체 업황이 나빠지면 설령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수출 경제가 핵심인 한국 경제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 결과 내수 시장도 금리 인하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B컷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고 하는 것은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법으로 인한 반도체 공급 과잉 등등을 포함해서 반도체든 인공지능 산업에도 당연히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만큼 우리 수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내수도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금리 인하로 인해 가지고 한국 경제의 최대 내관이 뭐죠? 바로 가계부채죠. 이 가계부채 관리에도 위험 신호등이 켜진 것은 금리 인하로 인한 양날의 검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만큼 큰 폭 또는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하기 어렵다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솔루션은 한국 탈출하시라. 자, 한국 탈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솔루션. 기본적으로는 달러 자산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인데 달러 자산 가운데서도 소위 말하면 중립형 자산, 즉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공이 주식형 자산도 조금 열어놓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채권형 자산도 동시에 같이 열어놓는 그 같은 이제 중립형 달러 자산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가 방향이 어느 방향이든 확실해지면 언제든 리밸런싱 할 준비도 하고 있어야겠죠. 또한 가능하면 개별 종목보다는 자본주의 평균에 투자하는 ETF 포트폴리오로 이 같은 중립형 미국 달러 자산을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목돈 같은 경우에는 배당형 자산이 기초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이 주식형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고배당 ETF가 바탕이 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배당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배당은 주가랑 상관없이 나옵니다. 약속된 배당이니까 삼성전자가 주가 떨어졌다고 배당을 안 주는 일이 있다 없다?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달러 자산에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면 가끔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달러 가격이 달러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물론 금리 인하에 따라서 달러도 그만큼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금리가 앞서 말씀드렸죠. 과거의 제로금리나 1% 금리가 아니듯 달러도 과거의 1100 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은 본질적으로는 해당 국가, 즉 미국과 한국의 경제력에 영향을 받는데 안타깝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경제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국인에게 달러는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고요. 또한 달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달러 자산, 즉 달러로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달러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달러 자산의 상승, 배당 등을 포함한 달러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만회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이상 내 돈을 불릴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고배당 달러 자산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솔루션. 만약에 내가 종목에 투자하고 싶어, 개별 종목에 한다면 저는 친환경 기업, AI 관련 기업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친환경 기업인가요? 앞으로 이 물가는 특히 농산물 이런 등등 우리 환경이 많이 오염되어서 물가는 금리의 영향이 갈수록 적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당연히 친환경 기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뭐 민주당이 되면 친환경 기업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큰 틀에서 길게 놓고 보면 그것하고 상관없이 결국 친환경 기업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호흡을 길게 하면서 AI 관련 기업도 마찬가지죠. 한번 생겨난 기술은 절대 죽지 않는다.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친환경 기업이나 AI 관련 기업에 종목을 분석하셔야겠죠. 아무거나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괜찮은 기업이 있다면 분할 매수 전략으로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반대로 반도체 종목들은 조금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비중 축소라든지. 왜냐하면 AI 거품 논쟁과 별개로 미국의 반도체법, 그 다음에 AI 등으로 인해서 공급 초과 가능성이 현존합니다. 자, 그것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미국의 금리나 빅컷 두 가지 팩터를 중심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고 그 배경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는 나의 투자 자산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이해하실 거고 공부가 덜 돼 있는 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꼭 돈 파는 가게가 아니더라도 형편껏 다른 정보를 가끔씩 공부하신다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